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28일 얼리 모닝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항상 제자르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원래는 70%였던 구독한 줄 아시고 보시던 시청자분들이 66.5%로 줄어드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의 따끈따끈한 소식 누구보다 먼저 전해드릴 테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1라운드 때 레스터와 경기에서 종료 직전 비둘기송의 회심의 헤더 슈팅이 골대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 엔제 감독은 무릎을 잡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 에버턴과 경기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강등권 언저리 팀이라고 하지만 완벽한 경기력과 그동안 토트넘에서 볼 수 없었던 예측이 불가능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안티라고 알려진 킬 패트릭 기자에게 토트넘의 스쿼드는 리버풀 맨시티와 같은 변화무쌍한 공격진을 가지게 되었다 라며 이례적으로 토트넘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링크 걸어둘 테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달라진 공격진에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제 토트넘이 이번 시즌 세 번째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유니폼을 보면 녹색 바탕의 유니폼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단 토트넘의 공식 SNS에는 그레이 베르너가 먼저 이 유니폼을 어때요? 라고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관련 SNS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유니폼을 입은 것으로 합성을 해 놓았는데, 이런 세 번째 유니폼이 공개가 되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24-25 유로파 리그 우승형 키트 같은데요 라면서 이거 입으면 유로파 리그 우승하는 거 아니냐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너무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녹색을 좋아하는데 너무 멋집니다 라며 녹색이니까 그냥 좋아 라는 팬도 있었고, 저 동그란 모양 곰팡이 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데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세 번째 키트는 소니가 입으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별로예요 라면서 이거 입으면 유로파 우승할 것 같다, 소니한테 잘 어울린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 번째 키트까지 공개가 되면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스코어드닷컴에서 공개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을 살펴보면 골키퍼는 이탈리아 세레이 A의 토리노의 사비치 키퍼가 선정되었고, 수비수로는 레알의 밀리탕, 토트넘의 부주장 로메로,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수비수가 뽑혔는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들에는 3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마두에케, 그리고 마두에케에게 3도움을 넣어준 콜 팔머가 뽑혔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드는 생각인데 메디슨 대신에 팔머 영입했으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우승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첼시가 팔머 잘 영입한 것 같고, 크라마니치, 나폴리의 흐비차, 리버풀의 디아즈가 미들로 뽑혔고, 공격수에는 홀란드와 손흥민 선수가 뽑히면서 손흥민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지난주에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로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현재 에버턴 잡고 기세가 올랐고 자신감도 올라간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뉴캐슬만 잡으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뉴캐슬 잡을 것 같네요. 여하튼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어 리그의 전설 시어러는 손흥민 선수를 칭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어러가 손흥민 선수를 뭐라고 칭찬했는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시어러는 토트넘에 지칠 줄 모르는 선수가 있다고 밝혔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지난 주말에 에버턴을 4대0으로 잡고 완승을 거두면서 비판을 잠재웠다. 토트넘은 레스터와 1대1 무승부 후에 보상을 받고 싶어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낭비가 없었고 설득력 있게 이길 수 있었다. 엔젤 감독이 이끄는 팀은 토트넘 홈 구장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토트넘은 14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비스마의 중거리 슛이 골대 맞고 들어가며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다. 그리고 25분 픽포드 키퍼의 실수에서 나온 무거운 볼 터치를 손흥민이 빼서 골을 넣으면서 2점 차로 앞서갔다. 그리고 71분 로메로가 세 번째 골을 넣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3대0으로 앞서갔다. 그리고 6분 뒤에 손흥민이 두 번째 골을 넣어버렸는데 반더벤의 훌륭한 돌파와 손흥민의 슈팅이 픽포드 키퍼 가랑이 사이로 통과하며 4대0이 되었다. 토트넘의 활약에 시어러는 프리미어 리그 주간 최우수 선수 3명을 선정했다. 시어러는 지칠 줄 모르는 토트넘의 스타 반더벤을 칭찬했다. 반더벤은 토트넘 박스 부근에서 에버턴 지역 박스 밖까지 인상적인 돌파를 선보이며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 장면을 본 이안 라이트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라고 말했고, 시어러는 반더벤에게 정말 훌륭한데요 라고 말했다. 뉴캐슬의 상징 시어러는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반더벤, 로메로, 손흥민의 이름을 올렸다. 시어러는 반더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기장 양쪽 진영을 통틀어서 지칠 줄 모르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반더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반더벤의 훌륭한 질주는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에 대해서는 시어러는 높은 헤더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넣었고 에버턴 공격수들에게 힘든 오후를 선물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손흥민에 대해서는 솔랑키가 없는 동안 센터 포워드로 뛰면서 에버턴과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두 골을 넣었다 라고 말한 시어러였다. 이런 소식에 더 부트름은 코멘트하기를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는 반더벤에게 평점 7점을 주었다. 골드는 반더벤은 특유의 속도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고 별다른 실수가 없었다 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반더벤에게 9점을 주었다. 킬패트릭 기자는 토트넘 박스 부근에서 드리블을 시작해서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자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을 도왔는데 이런 것은 이번 시즌의 어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에버턴의 대부분의 역습을 아무런 소란 없이 압도적인 슈팅으로 막아냈다 라고 킬패트릭 기자는 평가했다 라고 적은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축구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라면 단단한 수비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더벤이 부상 없이 이번 시즌 꾸준하게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떤 기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도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손흥민은 이번 시즌 이미 다른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은 따라올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주말에 에버턴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승점 3점을 얻었다. 엔젤 감독이 이끄는 팀은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는 레스터와 무승부를 거두었다. 하지만 토트넘이 에버턴을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실망스러운 시작으로 인한 모든 우려를 잠재웠다. 비수마와 로메로도 골을 넣었고 그리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2골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32세의 공격수 손흥민은 골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일을 해냈는데 그것은 이번 시즌 다른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따라올 수 없는 일이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해 한 일은 프리미어 리그 어떤 선수도 따라올 수 없는 일이었다. 레스터와 개막전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뛰어난 성과 이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을 수도 있다. 레스터와 경기에서 손흥민은 예전에 잘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지만 소니는 에버턴과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고 경기 후에 트로이 디니는 손흥민에게 대해서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 손흥민은 홀란드와 2골 차이가 나지만 홀란드와 다른 선수들보다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부분이 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손흥민은 다른 어떤 공격수보다 파이널 서드 지점에서 많은 횟수의 공을 탈환했다. 총 6회였다. 이번 주말에 에버턴 골키퍼 픽포드를 따라 달려가서 공을 빼앗아 첫 골을 넣은 것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30대에 접어든 손흥민은 75%의 슈팅 정확도로 득점 순위 3위에 올랐고 속도를 늦출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엔젤 감독은 에버턴과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에 기뻐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17골과 10도움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지난 시즌 말미에 약간 지쳐 보였기 때문에 피로감이 그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데뷔전을 치른 오도베르의 활약에 감동한 손흥민을 필두로 토트넘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경기 후에 엔제 감독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기쁨을 표현했다. 소니는 오늘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가 소니를 중앙에 배치한 이유는 조던 픽포드 키퍼가 그들의 골 빌드업 플레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픽포드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니는 토트넘에서 선두에 있는 최고의 프레셔입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그의 역할을 즐겼고 왼쪽에서 훌륭한 마무리를 했을 때 다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칭찬한 엔제 감독이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의도적으로 후방 빌드업하는 픽포드 키퍼에게 압박하라고 지시했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밝히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축구에서 파이널 서드는 제가 표시한 빨간 부분으로 저곳에서 상대편의 공을 뺏는다면 바로 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벌써 파이널 서드에서 6번이나 공을 뺏으면서 프리미어 리그 선수 중에 최고의 압박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리 잘하는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관리 잘해서 지치지 않고 손흥민 선수처럼 꾸준하게 영상 올리는 퀄리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얼리 모닝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추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